조지아 사태 미국은 별일 아니라며 애써 무시했죠.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빠져나가자 미국 공장들이 하나둘씩 멈춰섰습니다. 반도체 라인도 배터리 라인도 전기차 라인까지 모두 동시에 빨간불이 떴습니다. 그제야 미국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던 건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한국 기술차였구나. 그리고 백악관 내부 보고서에서 단 한 문장이 튀어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 없으면 미국 제조업은 작동이 불가능하다. 이제 미국이 숨기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올해 나이는 37살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과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해요. 지난 6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4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사무실에 앉아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전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조지아 사태 후속 취재였습니다. 한국 기술자 대규모 단속 사건이었어요. 이민법 위반으로 60여 명이 추방됐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건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랐어요. 애틀랜타 배터리 공장 주차장에서 만난 한 관리자가 말했던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라인이 자꾸 멈춰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테네시 공장 취재 요청이었어요.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사라진 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식 발표는 없지만 현장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바로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준 기자입니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기자님, 조용히 취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공장 관리자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생산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구체적으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없으니까 세부 조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부재, 생산 차질, 비공개. 오후에 상원산업위원회 보좌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비공식 취재원이었어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 씨, 요즘 내부에서 이상한 보고서들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제조업 기술 의존도 관련입니다. 특정 국가 기술자 없이 가동이 어려운 시설들을 점검하고 있어요. 특정 국가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자 무게감이 달랐어요. 공식 문서입니까? 아닙니다. 내부 검토 단계입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수요일 아침 미시간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디트로이트 인근 전기차 공장 취재였어요. 오후에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경비가 취재증을 확인하고 안으로 안내했어요. 공장 홍보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4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무엇을 취재하시려고요? 생산 현황입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향은 없습니다. 정상 가동 중입니다.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일부 구역만 가능합니다. 생산 라인으로 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움직임이 더뎠습니다. 한 구역이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장비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 라인은 왜 멈췄습니까? 홍보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정기 점검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작업자의 표정은 달랐어요. 불안해 보였습니다. 공장을 나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인 식당이었어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공장 소식 들으셨습니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다 쫓겨나고 난리예요.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간대요. 공식적으로는 정상이라던데요. 겉으로만 그렇죠. 속으로는 아주 난리입니다. 목요일,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조지아, 테네시, 미시간. 세 곳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현장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녁에 또 다른 취재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방산업분석관이었어요. 민준, 조심스럽게 알려드립니다. 내부 문건 하나가 작성되고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첨단 제조시설의 외국 기술자 의존도 분석입니다. 한국이 중심입니다. 언제 공개됩니까? 공개 안 됩니다. 내부용입니다. 하지만 고위층이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큰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금요일 오전,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이었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제조업 현장에서 생산 차질 보고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일부 조정 과정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상입니다. 우려할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 지난 2주간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사라진 곳마다 생산 라인이 불안정했습니다. 미세한 조정이 안 되고 품질이 흔들리고 일정이 밀렸어요. 저는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조지아 사태 이후 미국 제조업 현장의 조용한 위기로 정했어요. 주말 내내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 관계자와 통화했어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없으니 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월요일 오전, 편집국장에게 기사 초안을 보냈습니다. 1시간 후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 이 기사 확실합니까? 취재원이 여러 곳입니다. 패턴이 명확합니다. 미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와 현장은 다릅니다. 국장이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보류합시다.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답답했지만 이해했어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기사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이 없었어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PDF 문서였어요. 파일을 열자 연방산업안보국 로고가 보였습니다. 문서 제목은 주요 제조시설 기술 인력 구조 분석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배터리 분야 한국 기술자 의존도 68%, 반도체 분야 52%.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영향평가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 부재 시설에서 생산성 평균 35% 하락, 품질 불량률 2배 증가, 재가동 시간 지연.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첨단 제조시설의 상당수가 한국 기술 인력 없이 정상 가동 불가능. 단기 대체 방안 부재. 장기적 자립 전략 필요하나 5년 이상 소요 예상. 저는 문서를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의존이었어요. 미국 첨단 제조업이 한국 기술 위에 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밤 11시, 편집국장에게 긴급 연락했습니다. 국장님, 결정적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무슨 문서입니까? 연방 내부 분석입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내일 아침 보여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난 2주간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미국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끝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쫓아낸 순간
미국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고 품질이 흔들리고 일정이 밀리는 건 표면적 현상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미국 첨단 제조업의 기반 자체가 한국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는 걸. 수요일 아침 편집국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문서를 펼쳐 놓았어요. 국장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마지막 결론까지.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연방산업안보국 내부 문서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출처는요? 익명입니다. 하지만 문서 형식과 내용이 정확합니다. 국장이 다시 문서를 봤습니다. 한국 기술 인력 없이 정상 가동 불가능.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기사화합시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팩트만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오후에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어요. 여러 안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미국 제조업 생산 차질 확산. 기사를 쓰는 동안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새로운 제보들이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반도체 공장 관계자였어요. 기자님, 저희 공장도 똑같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3명이 떠난 후 수율이 40% 떨어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회사가 숨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오하이오였습니다. 배터리 공장이었어요. 라인 2개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재가동 방법을 모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설정한 시스템인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멈췄습니까? 일주일입니다. 세 번째는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전기차 부품 공장이었어요. 품질 검사에서 불량률이 3배로 뛰었습니다. 한국 품질 관리자가 없으니 기준 자체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제보를 메모했습니다. 패턴이 더 명확해졌어요. 목요일 아침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온라인에 먼저 올라갔어요.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미국 언론들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상원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업위원회 소속이었어요. 기자님, 기사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취재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공개할 계획입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저녁에 또 다른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입장이었어요. 기자님, 조심하십시오. 한국 의존도를 강조하는 건 위험합니다.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사실을 보도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정치권이 분열하고 있었어요. 금요일 오전, 백악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제 기사를 인용하며 질문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러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 부재와 관련이 있습니까?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일부 조정 과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반적 생산에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다른 기자가 추가 질문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생산성이 30% 이상 하락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대변인이 회피했습니다. 개별 공장 상황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오후에 새로운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나온 거였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주요 방산 부품 생산 시설 점검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며 충격받았습니다. 방산 부품 중 배터리와 반도체 관련 제품의 60%가 한국 기술자 참여 시설에서 생산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 업무 중단 시 즉시 영향받는 방산 프로그램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방 문제였습니다. 토요일, 미시간으로 향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직접 취재였어요.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 한산했어요. 토요일인데도 이상했습니다. 정문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가동합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 라인만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공장 직원을 만났습니다. 익명 조건이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인 4개 중 2개가 멈췄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난 후입니다. 왜 재가동 못합니까?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매뉴얼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 경험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요. 일요일,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추가 취재를 정리했어요. 지도를 펼쳤습니다. 문제가 보고된 공장들을 표시했어요. 조지아, 테네시, 미시간, 텍사스,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미국 전역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연방의회에서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조업 위기 관련이었어요. 참석한 의원 보좌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산업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부재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식 발표는요? 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민감합니다. 오후에 트럼프 캠프 내부 소식통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캠프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제를 논의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한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론은요? 아직 없습니다. 계속 논쟁 중입니다. 화요일, 새로운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어요. 문서 제목은 한국기술 인력 의존도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업무 중단 시 미국 첨단 제조 생산량 즉시 47% 하락 예상. 완전 복구까지 최소 6개월 소요. 다음 문단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배터리 분야의 경우 대체 인력 양성에 평균 3년 소요. 반도체 정밀 공정은 5년 이상 필요. 마지막 페이지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1. 한국 기술자 전면 철수 시 3개월 내 주요 공장 70% 가동 중단. 시나리오 2. 부분 철수 시 6개월 내 생산 능력 50% 감소. 저는 문서를 출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어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편집국장과 회의했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추가 기사 준비하세요. 하지만 더 확실한 현장 증거가 필요합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어디로요? 조지아입니다. 모든 게 시작된 곳이니까요. 목요일, 애틀랜타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전 10시 출발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배터리 공장으로 향했어요. 오후 2시,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경비에게 취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가 본사에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취재 불가합니다. 본사 지시입니다. 외부에서라도 볼 수 있습니까? 공공도로에서는 가능합니다. 공장 외곽을 돌았습니다. 펜스 너머로 건물이 보였어요.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처 마을로 갔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공장 소식 아십니까?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망했죠. 한국 사람들 쫓아낸 후로 공장이 반쯤 멈췄어요. 확실합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압니다. 직원들이 말해요. 일거리가 없다고요. 저녁에 공장 직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만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라인 6개 중 4개가 정지됐습니다.
나머지도 30%만 가동 중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한국 엔지니어들 떠난 직후부터요. 우리는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요. 외부에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는 아비규환입니다. 금요일 아침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기사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조지아 공장 가동률 40%, 한국 기술자 부재가 원인으로 정했습니다. 기사를 송고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흐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국장이었어요. 민준 씨, 큰일 났습니다. 백악관에서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기사가 과장됐다고 합니다.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버티십시오. 오후에 다른 언론사들이 저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요 일간지들이 후속 보도를 냈어요. 저녁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단속 이후 미국 제조업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취재원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조심하세요. 당신을 문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누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추가 자료를 백업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이었어요. 지난 2주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조지아는 시작이었어요. 미국 전역의 공장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사라진 자리를 아무도 채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생산 라인이 멈추고 품질이 무너지고 일정이 밀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현장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시작이었고 미국 제조업 전체가 무너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월요일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기자님, 지금 당장 뉴스 확인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바다 기가 팩토리가 멈췄습니다. 완전히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열었어요.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네바다주 배터리 공장 비상정지. 원인 불명. 기사를 읽었습니다. 일요일 밤 11시부터 생산 라인 전체가 멈췄다. 재가동 시도 실패. 회사 측은 원인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다. 댓글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 기술자 문제 아니냐는 추측들이었어요. 오전 6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편집국장이 이미 와 있었어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네바다만이 아닙니다. 방금 미시간에서도 비상정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언제입니까? 새벽 5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라인이 완전 정지됐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어요. 미시간 소식도 속보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국장이 계속했습니다. 켄터키 반도체 공장도 어젯밤부터 문제입니다. 세 곳이 동시입니다. 저는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네바다, 미시간, 켄터키. 미국 서부, 중부, 남부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패턴입니다. 오전 9시 취재원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연방산업안보국 내부 인물이었어요. 만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어디서 만날까요? 링컨 기념관 뒤편. 30분 후. 저는 즉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링컨 기념관 뒤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앉자 그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말없이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극비 문서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6장의 문서였어요. 첫 페이지 제목을 읽었습니다. 한국 기술 인력 이탈 시 생산 영향 긴급 분석.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완전 이탈 시 72시간 내 주요 배터리 생산 라인 가동률 0% 도달. 반도체 정밀 공정 96시간 내 전면 중단.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현재 상황 평가가 적혀 있었어요. 조지아 사태 이후 3주간 한국 기술자 23명 추가 이탈. 네바다 공장 핵심 인력 5명 포함. 미시간 7명. 켄터키 6명.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예측이 있었습니다. 현 추세 지속 시 4주 내 미국 전역 첨단 제조 생산 능력 60% 감소 불가피. 이게 공식 분석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 백악관에 보고됐습니다. 대책은요? 없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는요.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72시간. 사흘이었어요. 사흘 안에 공장이 완전히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어요.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이 예고됐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그 사이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호의 상원 의원 한 명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스로 나왔어요. 화면 속 의원이 말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한국 기술 의존도는 국가 안보 위협입니다.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1시간 후 다른 의원이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공장이 하루도 못 돕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갈라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갔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여러 공장에서 일시적 생산 조정이 있었습니다. 기술적 점검 과정입니다. 조속히 정상화될 것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부재와 관련 있습니까? 대변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현재 파악 중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오후 4시 네바다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밤 9시 네바다 리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공장으로 향했어요. 밤 10시 기가 팩토리 정문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평소엔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만 켜져 있었어요.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어요. 출입 불가합니다. 취재 목적입니다. 사전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펜스 너머로 건물을 봤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근처 숙소로 갔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화요일 아침 공장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오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식당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테이블에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기자입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에서 언론과 대화 금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요. 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주차장에서 10분 후에 봅시다. 주차장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인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일요일 밤부터요. 원인이 뭡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설정한 시스템인데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재가동 시도는요? 6번 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언제 돌아옵니까? 모릅니다. 회사도 모릅니다.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요? 대부분 자택 대기입니다. 일이 없으니까요. 오후에 미시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밤 비행기였어요. 수요일 아침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으로 향했어요. 공장 앞 광경이 네바다와 비슷했습니다. 조용했어요. 주차장이 한산했습니다. 근처에서 전 직원을 만났습니다. 익명 조건이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재앙입니다. 라인 4개 모두 멈췄습니다. 한국 팀장이 떠난 후부터요. 대체 인력은요? 훈련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매뉴얼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사 대응은요? 패닉 상태입니다. 본사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지만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미국 전역 상황을 정리했어요.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생산 중단 또는 심각한 차질이 보고된 곳이 13개였어요. 네바다, 미시간, 켄터키, 조지아, 테네시, 텍사스,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위스콘신. 미국 전역이었습니다. 오후에 미국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한국 기술 의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한국 기술자 없이 멈추다. 다른 신문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 의존의 대가, 공장들 연쇄 정지. 저녁 뉴스도 집중 보도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미국 첨단 제조업이 한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긍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어요. 금요일 오전, 트럼프 캠프 내부 소식통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캠프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한국 문제였습니다. 격론이 벌어졌어요. 구체적으로요. 한 참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이 빠지면 우리는 끝난다. 인정해야 한다. 다른 반응은요? 침묵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대요. 오후에 연방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공개였어요. 산업부 장관이 증언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까? 장관이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녁에 사무실에서 종합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2주간의 모든 것을 담았어요. 제목은 미국 제조업 위기, 한국 기술 의존의 실체로 정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약점을 처음으로 직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민준 씨, 큰일입니다. 백악관에서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합니다. 주제는요? 한국 문제입니다. 저는 즉시 옷을 입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일요일 새벽 백악관 회의 결과가 흘러나왔습니다. 비공식 정보였어요.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직접 협상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비자 문제 재검토, 단속 정책 수정. 저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송고하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3주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조지아 사태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미국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사라진 자리를 아무도 채우지 못했어요. 공장들이 멈추고 생산이 중단되고 정치권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없이는 자신들의 첨단 제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월요일 오전 연방산업안보국에서 공식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첨단 제조시설 기술 인력 의존도 종합 분석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문서를 내려받았습니다. 100여 페이지였어요. 서론을 읽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3주간 발생한 제조시설 가동 중단 사태의 원인을 분석한다. 핵심 결론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사 대상 63개 시설 중 51개 시설에서 한국기술 인력 부재가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됨. 해당 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한국기술자 이탈 후 72시간 내 42% 하락. 일주일 내 15% 이하로 감소. 다음 문단을 읽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 운영 인력이 아닌 공정 설계 최적화 실시간 조정의 핵심 역할 수행. 해당 역할은 매뉴얼화 불가능하며 평균 5년 이상의 현장 경험 필요. 단기 대체 인력 양성 불가능. 마지막 결론을 읽었습니다. 미국 첨단 제조업은 한국 기술 인력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산업 구조의 본질적 특성. 저는 문서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조지아 사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전체의 구조가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오후에 백악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참석했어요.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이전과 달랐어요. 긴장이 아니라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연방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의존도를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협력 강화가 우선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상원 의원 보좌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의회 분위기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국 배척론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두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말합니다. 양당 모두입니까? 네. 민주당도 공화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화요일, 트럼프 캠프 소식통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젯밤 캠프 회의 내용입니다. 익명 고위 참모 발언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이제 생존 문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저는 메시지를 저장했습니다. 오후에 편집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 조지아 다시 가보세요. 마무리 취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애틀랜타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석주만이었어요. 오후에 배터리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번엔 취재 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산동으로 향했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3주 전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혼란이었다면 지금은 정적이었습니다. 생산 라인 앞에 섰습니다. 장비들이 멈춰 있었어요. 미국 기술자 10여 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석주 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많이 달라졌죠. 언제 재가동합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오는 대로입니다. 다음 주 예정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가 장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압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인정이었어요. 저항이 아니라 받아들임이었습니다. 제어실로 갔습니다. 모니터들이 꺼져 있었어요. 한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3주 동안 6번 재가동 시도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다른 기술자가 덧붙였습니다.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됐습니다. 뭔가 더 필요했습니다. 경험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관. 한국 엔지니어들은 장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기술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고 감각이었어요. 현장에서 쌓인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한 달을 정리했습니다. 조지아 사태부터 전국 공장 정지까지 모든 흐름을 되짚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조지아가 아니었어요. 미국 전체였습니다. 사고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구조였습니다. 미국 첨단 제조업은 한국 기술 위에 서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손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미국 제조업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뼈대였어요. 조용했지만 절대적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조지아 사태가 드러낸 것, 한국 기술의 진짜 무게로 정했어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이번 위기는 한국의 잘못이 아니었다. 미국의 구조적 의존이었다. 한국 기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국 산업의 기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뿐이다. 이 관계는 어느 한쪽의 선택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이다.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저녁에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한 달 전 저는 조지아 사태를 단순한 이민 문제로 봤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신호였습니다. 세계 산업 구조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어요. 미국은 여전히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함을 지탱하는 기술 중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조용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없으면 공장이 멈췄습니다. 이게 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힘이었어요. 토요일,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기술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는 보도였어요. 일요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포토맥 강변을 걸었어요. 강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평온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밑에서는 큰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중심 중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술로요. 경험으로요. 현장에서 쌓은 신뢰로요. 월요일 아침 출근했습니다. 편집국장이 제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좋은 마무리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취재는 뭡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장이 웃었습니다. 쉬세요. 한 달간 고생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조지아 관련 자료들을 파일에 넣었어요. 한 달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이 한 달 동안 많은 것을 봤습니다. 미국 공장들이 멈추는 걸 봤어요. 정치권이 혼란스러워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실을 인정하는 걸 봤어요. 한국 기술의 가치를요. 조용하지만 강한 힘을요. 세계 산업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기사 잘 봤습니다. 국내에서도 큰 반향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 받았던 첫 번째 내부 문서가 있었어요. 문서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기술 인력 없이 정상 가동 불가능. 그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문서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기자들과 식사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다음 주제는 뭡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지아 시리즈 대박이었습니다. 다음도 기대됩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댓글들이었어요. 하지만 일부는 우려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저는 그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건 관계를 망치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였어요. 그리고 현실을 아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한 달 전 저는 몰랐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이렇게 큰 이야기가 될 줄은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사건이 아니라 신호였다는 것을요. 미국의 위기 속에서 드러난 것은 혼란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세계는 조용히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